어떤 사람이 하나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2년 12월 말에 사면을 받아서 520여일간의 형기를 마치고 예. 나왔습니다. 아마도 남은 형기가 한 50일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특사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연말 특별사면으로 교도소에서 나가세요 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그 가족들은 아니 우리는 그때 안 이 한다고. 정권이 주는 예. 특혜는 안 받겠어. 출소하고 싶지 않아라고 예. 부인은 얘기했지만 사면 불원성가 냈죠. 예. 그때.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을 해서 사면이 됐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사면은 됐는데 예.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쵸. 무슨 뜻이냐면 교도소에 더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은 대신에 나가서 2027년 5월까지 정치를 할 수 없어. 네. 라고 지금 법적인 제한이 지금 아직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솔솔 김경수 복권론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김경수 정치할 가능성 열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침에 이걸 누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지원 씨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박지원 지금 저기 전주 해남 당선자죠. 네. 최고령 22대 현역 국회의원이 될 네. 분. 이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해줘야 된다. 네. 나는 해줄 거라고 본다. 아주 단호하게 네.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예. 김경수 복권론이 나왔는데 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경수 가족들이 이거는 말은 안 하지만 네. 내심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사면을 해줄 때 특별 사면할 때 사면 불원서가 나왔던 이유도 네. 50일 남겨놓고 하는 사면 안 받아. 네. 윤석열 정부가 해준 거 안 받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사면 복권을 다 원했는데 네. 복권은 시켜주지 않고 사면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복권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향후 22대 국회 그리고 이재명 현재 대표와 여러 이제 민주당의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수들이 정말 일대 가장 큰 변수 하나가 던져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뭐냐면 예. 이번 주 일요일에 김경수 아. 씨가 영국 런던에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2023년 8월 작년 8월에 저는 영국 전경대로 초빙 교수로 그렇죠. 갑니다라고 얘기를 올린 다음에 영국으로 부부가 떠났어요. 예. 외국으로 이런 교수직을 하러 떠난 오. 사람이 또 송영길 씨가 있었잖아요. 송영길 씨 파리로 예. 갔다가 바게트 먹다가 돈봉투 사건 때문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 수감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게 1년 기한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김경수는 특이하게 노무현 대통령 기일을 앞두고 지금 들어온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5월 23일일 겁니다. 5월 아마. 23일입니다. 5월 23일 행사를 앞두고 5월 19일 날 들어온다. 5월 23일이면 네. 봉하마을 가서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추모도 하고 그런데 5월 19일 날 들어온다. 이거 중간에 정치인들은 이렇게 끊어서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벤트가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네. 들어왔다가 잘하면은 일시 귀국이 아니라 그렇죠. 영구 귀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예. 충분히 런던 전경대에서 박문 교수 시간을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말은 일시 귀국이라고 하고 네. 6월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복권이나 이런 얘기들이 확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6월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영국 학제를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말 6월 정도가 되면 방학입니다. 그리고 초빙 교수가 그렇게 막 수업을 빡세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요 기간들은 이 방문 연구 교수를 하고 뭐 사람들 뭐 네. 이리저리 유럽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거나 혹은 여행을 다니거나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런데 김경수 씨는 그거를 포기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송영길 씨도 중간에 연수를 마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또 박영선 씨도 또 들어왔죠. 미국에 가 있다가 연수를 다 마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종의 정치적 격변기가 되다가 보니까 외국 연수 간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속속 귀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빅샷은 김경수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김경수가 빅샷일까요?
김경수는 네. 바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네. 지난 대선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자 안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그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 제거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돌이 김경수였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발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법 리스크. 예. 결국 그 사법 리스크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 된 거 아니에요? 0.74% 차이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신분이 돼가지고 네. 당대표까지 돼서 정말 뭐 체포영장 피해 가면서 네. 그 여기까지 왔지만 과연 저 2027년까지 갔을 때 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로서 그 계속 그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씨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친문계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면 복권은 대통령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권이 안 되면 뭔가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상당수 정치인들도 네. 김경수가 복권되어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와야지 새로운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김경수 복권론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당 안에서 분명히 미리 사전에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 어느 네. 집단에서 그리고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지금 띄웠을 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상황이 묘한 게요. 네.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지금 친문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좀 171석의 거대 야당이 됐고 그 많은 당선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명심을 받고 있는 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결국 낙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만으로 이재명 대표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엄청난 동력이 뭔가 생겼구나.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하필 박지원, 고민정, 이 김경수 복권론을 얘기를 꺼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제 생각에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 예.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재명이 우리 적자는 아니잖아. 이재명은 맞아요. 사실 굴러온 돌이잖아. 그런데 네. 굴러온 돌이 지금 굴러온 돌이 아니라 지금 굴러온 랜드마크가 되고 굴러온 큰 빌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대항마를 좀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김경수 씨 그 출마 불가능한 피선거권 박탈 기한을 제가 2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8년 5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네. 대선에 못 나온다. 2027년 대선에 못 나가죠. 네. 그런데 이제 복권이 되면은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르게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친노 세력의 네.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니까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할까요? 대선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바둑이 사건 여러분들 아시고 네. 드루킹 사건 너무 드루킹, 잘 아시고 네. 경인선 어딨어? 그렇죠. 라고 김정숙 여사가 큰 그런 센터 같은 데서 막 경인선 어딨어? 경의선 가자. 예, 경의선 가자. 경의선 가자였나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를 아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김경수가 19일 날 들어오고 그에 맞춰서 여기저기서 복권론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지금 있어요. 잠깐만 우리 투표 읽어드렸나요? 그래서 김경수가 복권됐을 때 네. 가장 오늘의 투표의 이름이 그거죠. 가장 손해인 사람은 누구인가? 네. 1번 이재명, 2번 조국, 3번 윤석열, 4번 한동훈. 네. 예. 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은 이 리스크가 삐걱하면 수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기를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김경수의 가장 유리한 점은 이미 형기를 다 살았다입니다. 그러네. 이재명, 예. 조국, 네. 김경수의 네. 결정적인 차이점은 네. 이재명하고 조국은 네. 들어가야 되고 네. 김경수 지사는 나온 사람이네요. 예. 그 그러면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엄청 크네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네. 그럼 과연 리스크 없는 후보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크 없는 후보를 찾게 되면은 네. 김경수가 될 수도 있네요. 김경수 씨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김경수는 이겁니다. 전과는 있을 때 리스크는 없다. 이게 김경수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손해볼 사람 누구냐? 결과 이재명 나왔습니까? 86%, 결과 나왔군요. 조국 7%, 윤석열 3%, 한동훈 4%.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볼 것이다 하는 분들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즉 김경수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보다는 네. 이 민주당 진영에 훨씬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재명과 가장 크게 걱정할 사람이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은 한 7%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뭐 일부에서 분명히 네.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복권을 시켜주면 뭐 복권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고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대신에 네. 현직 대통령이 그 야당의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권력을 또 남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지 않을까. 그런 비판을 안 하죠. 왜냐하면 권력 지형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모습에 김경수의 빠지는구나. 파워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저는 100%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그냥 환영의 그냥 그 메시지를 그냥 낼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기분 나쁘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 가지고서 공격을 안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1타 2피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흔들어 사실은 놓을 수 있고. 이간계를 쓴다라고 이간계죠, 생각을 이간계. 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네요. 김경수 씨를 복권을 안 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원하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의 정말 귀공자였던 김경수까지 복권을 시키냐라고 해서 강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불쾌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 그게 야권 내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쪽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네. 그 여당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거 갖고 또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기분이 약간 그러니까 친노 약간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이 그 전에 뭐 얘기했던 그 서울의 소리 나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노무현하고 친했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좀 불만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여튼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 머릿속을 가장 흔들 수 있는 일종의 이간계로는 김경수라는 카드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근데 왜 박지원 당선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박지원 당선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천도 받았고 근데 당선됐고 당선됐으니까 더 이상 이재명 그렇죠. 볼 일은 없고 본인이 이제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딸랑이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발신자,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코멘테이터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올리는 게 좋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을 네.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71명의 초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 71명의 초선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천 줘가지고 붙여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보다 더 많은 100명의 네. 그러니까 재선들이 있는 거죠. 재선 의원들이. 그분들은 또 나름의 다 산전수전 겪었고 일단 4년 동안의 임기는 보장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자기 공천을 누가 결정할 거냐. 네. 다음 자기 국회의원 공천을 결정해 줄 게 만약에 이재명일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이재명한테 열심히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정치라는 것도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다음 말을 당연하죠. 다음 말을 타야 되니까. 4년이나 남은 이제 네.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명 4년이나 대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분들은 다음번 공천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렇죠. 내 자리를 굳건히 만드느냐, 내 유명세를 어떻게 더 키워가냐, 내 힘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이런 데에
관심의 초점이 옮겨간 사람들이라서 앞으로는 사실은 핸들링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매우 봐야죠. 어렵죠. 매우 어렵고 이제 더 이상 만약에 그게 이재명과 볼 일이 이제 상당히 약해진 거죠. 많이 네. 없어진 거죠. 네.